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9월에 다시 찾아온 인센티브업의 양지연, 박혜진, 김보나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현장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번 달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디 코로나19가 좀 더 사그라들어서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인센티브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함께 이곳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달 영상을 촬영하면서 혹시 느낀 점들 있으면 우리 잠깐 짧게 좀 나눔을 좀 하도록 할까요? 우리 보나쌤부터. 지난달에 영상을 보고 네, 매무새를 좀 다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저의 꼴이 좀 안 좋길래 오늘은 좀 화장도 해보고요. 네.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왔고요. 또 지난달 영상 보고 또 이번에 어떤 이런 음악을 또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역시 풍성한 좀 저희 인센티브 엄만의 느낌을 담아 네, 다양한 곡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혜진쌤. 네, 저는 저희가 연주자인데 이렇게 카메라나 영상 찍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과 친해져야 되는 시대인 만큼 우리도 이런 연습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자님도 예쁘게 오늘 네,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네, 화이팅. 예. 저도 사실 어제 이 두 선생님께 지금 눈썹을 좀 밀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원래 기획자 한 명과 또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서 한 팀을 이루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원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저는 좀 사실 잘 못 해도 되거든요. 저는 사실 사회자가 아니고 그냥 문화기획자. 사실 문화기획자도 아니고 지금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들을 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또 힘으로 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업사이클링 그런 기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두 분의 예술가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쁘고 또 좀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진행한다는 게 정말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나 쌤 원래 또 따로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따로 하는 일은 우선 애를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네, 아이들에게 국악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혜진 쌤. 네, 저도 이제 피아노 연주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에게 클래식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기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로 정말 다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조합을 이룬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또 각자 제가 듣기로는 또 활동하신 또 팀들도 있으시고 또 서로 하는 일도 다 다르시고 또 이렇게 장르가 또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좀 마음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혜진 쌤 먼저 뭐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네, 저는 연주하는 곡들이 대부분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금이랑 같이 하니까 곡목 정하는 것도 선생님은 선생님 팀에서 국악 위주의 곡들도 하고 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들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곡목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곡목 정하는 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으로만 저희의 모든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알만한 그런 곡들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리 보나 쌤. 어,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선율악기고 이것만 가지고는 되게 뭔가 연주를 하면 또 이 해금만의 매력이 있지만 약간 2% 그런 부족한 점을 네 여기 피아노 선생님이 함께 채워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어려웠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서양 음악 또 국악은 호흡법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분박을 세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 하시는 선생님이랑 하니까 저도 박자 뭐 세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다른 악기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서 있는데 보면 되게 딱 3분의 1씩 이렇게 집중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공연을 볼 때 다 좀 그룹이라든지 어떤 팀들 위주로 보다가 어떻게 좀 전혀 다른 두 악기만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좀 살짝 좀 비어 보이는 들리는 건 아닌가 좀 귀에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공연을 옆에서 계속 옆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음악들이 되게 잘 들리는 그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계획을 한 또 그런 좀 목적이 또 그런 데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좀 다른 사람들이고 좀 각자 하는 일과 좀 장르도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서로 좀 마음을 맞추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다른 분야여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좋았던 점을 말해서 예.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혜진 쌤. 네, 저는 우선은 지금 기획자님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고 텐션이 높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좀 낮은 에너지와 텐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하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역할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자님은 기획을 하시고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뭐 밥 시켜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이렇게 저희는 연주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자님께서 기획자님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이제 해금 선생님이랑은 이렇게 국악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고 선생님도 선생님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이 팀 안에서 굉장히 좋고 그런 높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멘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예, 우리 사실은 저희가 뭐 다 같이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그럼에도 이렇게 어울러가는 모습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계속 이야기할 것은 직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나마 어떤 직장 내에서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쩜 뭐 동료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또 후임이라든지 사실 마음이 맞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좀 음악으로서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주제로 해서 유년기 그리고 뭐 학창 시절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주제로 해서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봤고 또 노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번 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떤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직장 생활 안에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거든요. 혹시 이 주제를 사계절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두 선생님께서 이번에 사계절로 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그냥 듣고 이해만 했는데 혹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봄이라고 하면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느낌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막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느낌. 또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뭔가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계절을 저희 이런 일과 좀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 국악의 단가에 보면 사철가에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을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계절이 그냥 봄, 여름, 가을 이 네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되게 함축된 의미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또 곡 정하기도 되게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눠지니까 좀 편하기도 했고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곡도 또 그 안에 많이 있어서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네. 또 그 사람의 또 어떤 상황과 또 그렇죠.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 음. 또 그런 계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면 그 계절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계절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희망을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좀 사계절로 생각을 해서 좀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기업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자신들의 일과 비교해서 본인들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지금 계절의 어느 단계만큼 와 있는지 오늘 공연을 하면서 그리고 함께 또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봄의 일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햇빛을 받으며 곡식이 연그러가는 계절인 여름엔 일이 한창 진행되거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때를 그 일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때를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겨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서론이 좀 길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연주 한 곡 들어보고 가실 텐데 우리 처음 저희가 인사할 때 짤막하게 들려드렸던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더 센스 왈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만 해도 정말 싱그러운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마치 좀 아침에 그런 이 풀들의 좀 약간 이슬 맺힌 것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봄을 알리기에는 정말 좋은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지금 뭐 어떤 봄에 해당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문화 기획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그 한 달 뒤에 있을 이제 뭐 청년들과 함께하는 뭐 할로윈 파티라든지 이런저런 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정해지지 않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좀 아이디어를 짜내는 단계들,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단계들이 좀 봄의 그런 시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 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나가는 좀 그런 시점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봄에 대한 뭐 본인들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보나 선생님 혹시 있으신가요? 봄이요. 다가올 봄. 맞죠? 네. 저는 근데 어. 약간 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뭐 닥친다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예. 네. 이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봄에도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봄이라고 하니까 저는 봄이 하면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다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마음. 네. 별로 준비를 안 하셨죠? 네. 예. 그럼 다음 질문에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혜진 쌤은 분명히 준비를 해오셨을 거예요. 저분은 길게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저희끼리만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를 사실 뭐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뭐 길게 대답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혜진 쌤은 혹시 봄에 해당되는 일이 뭐가 있을지. 지금 길게 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근데- 선 긋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아, 한번 말씀 그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할게요. 아니 저기 화면 보시고 네. 봄에 해당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것들 잘 나눠야지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는 이 기업 내에서도 그래 너는 봄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저는 지금 겨울이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계절에 맞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네. 한 말씀 짧게 해주셔도 되고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할게요. 네, 강조하시니까. 네, 저는 뭐 아까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피아노 연주도 하고 기획도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있어서 봄에 해당되는 일은 기획인 것 같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운영진들께서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팀을 꾸리거나 이렇게 단독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기획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자님은 정말 기획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의 일들 중에서 봄에 해당되는 거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사실 나이로 보면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이 좀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평생 이 봄의 단계를 어떠한 일을 통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봄의 시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거나 인생에 있어서 혹은 뭐 결혼을 한다거나 처음 또 부모가 돼 본다거나 처음 어떤 일을 도전한다는 것이 좀 나이와 상관없이 봄의 단계에 꾸준히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모를 수가 없는 고향의 봄이라는 곡이거든요. 고향의 봄과 그리고 홀로 아리랑을 묶어서 해금과 피아노가 우리 함께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곡과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혜진쌤? 네, 우선 이제 좀 뭔가 멋진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고향의 봄은 합창곡으로 편곡된 곡, 그것과 이제 홀로 아리랑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편곡을 했습니다. 네. 음악이 주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같은 음악을 듣지만 정말 각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 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과도 좀 잘 나누어 보시고요. 좀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음악이 주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봄 하면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설레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다음에 연주할 곡은 이런 설레임과 좀 어울리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왈츠 준비했는데 저도 지금 그냥 맨날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쉐이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뭐 음악인은 아니지만 어제 혜진 쌤에게 제가 살짝 이거 좀 이렇게 흔들으라고 지금 제가 배워가지고 와서 혹 조금 실수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좀 여름의 어떤 봄의 설레임에 좀 어울리는 쇼스타코비치 왈츠 우리 함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진짜 어렵네. 이게 하다 흔들다 보니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요. 이거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해야 되죠? 끝났나요? 한 곡 더 있죠? 두 곡 더 있어요?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누구 한 명 시켜보고 싶네요, 진짜.
굉장히 눈치 보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악기입니다. 쉐이커? 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금 봄이 지나고 이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름의 시작을 알릴 만한 피아노의 연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곡은 히사이시 조의 썸머라는 곡인데요. 네, 히사이시 조는 뭐 잘못됐나요? 아니 계속 옆에서 방해해가지고. 히사이시 조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토토로 뭐 이런 곡들을 다 작곡을 하신 곡이고요. 썸머는 아주 오래된 영화의 기쿠지로의 썸머라는 그런 영화의 OST인데 사실 영화보다는 이 음악으로 훨씬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썸머라고 하는 우리 피아노 연주곡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연주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좀 더 멋진 연주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니까 또 따로 또 막 녹음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있는 연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하면 뭔가 좀 열정과 좀 뜨거운 시기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정을 쏟는 시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어떤 게 가장 생각이 나실까요? 방금 연주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보나 선생님 이것도 혹시 준비 안 되셨나요? 여름이요. 예. 여름은 여름 휴가죠. 그거요? 네, 여름 휴가. 네, 그거밖에 없으신가요? 여름. 네, 물놀이. 물놀이 하는 거, 바다. 여름휴가. 네. 우리 혜진 선생님. 예, 여름 방학? 예, 방금 연주한 이 썸머도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 어떤 아이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름 방학. 여름방학. 네. 또 저는 아예 또 반대로 여름 하면 좀 뭔가 좀 과실들이 좀 많이 해서 좀 뭔가 열심히 과일은 또 과일 어차피 가을에 또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과일들이 가을에 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여름엔 좀 뭔가 열심히 뭔가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휴가, 방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여름이 서로 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름 방학도 있고 또 휴가도 있고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좀 벼가 탐스럽게 연그러가는 또 그런 시기들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봄처럼 여름에 생각나는 그런 꽃이 있으시다면 혜진 쌤께 한번 물어보도록 네,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했던 상사화라는 꽃이 여름꽃이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저도 서남사에서 봤는데 상사화도 있고 제가 키워본 식물 중에 카멜레온이라는 꽃이 있는데 장마철에 유일하게 물러지지 않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되고 거의 햇볕이 나오면 짠 하고 폈다가 해가 지면은 또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런 이제 꽃인데 되게 예뻐요. 색깔이 햇살에 따라서 다르게 잎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여름 하면 상사화랑 카멜레온이 저는 생각납니다. 카멜레온.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사실 지난달 8월달 저희가 공연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상사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순천에도 상사 엄청 많더라고요. 동천에도 엄청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물론 저희들 공연을 했지만 또 그런 생활에 그런 지혜도 많이 얻게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백일홍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아까 뭐 연그러 간다 이 말씀 하시니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백일홍이 떨어질 때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게 열려 있다가 그렇죠. 전에 네.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미안해요. 말 끊어서.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필요하면. 네. 보나 쌤 혹시 그 여름에 떠오르는 그런 꽃 있습니까? 저는 빨간 장미. 장미도 있죠. 네, 장미 축제를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옛날에 동천에 이렇게 장미 터널도 있고 이랬잖아요. 지금도 있죠. 장미 네, 터널은. 네, 네. 맞아요. 거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준비한 곡이 장미의 기도라는 곡이잖아요. 지금 네.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보나 쌤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보나 쌤, 그 장미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미의 기도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인데요. 시도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제가 시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그 들려주시겠어요? 순천 스타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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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의 기도 이혜인 수녀님. 피게 하소서 주님. 당신이 주신 땅에 가시덤불 헤치며 피 흘리는 당신을 담게 하소서. 태양과 바람, 흙과 빗줄기에 고마움 새롭히며 피어나게 하소서. 내 뾰족한 가시들이 남에게 큰 아픔 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한 고뇌 속에 성숙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당신 한 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음 가다듬는 슬기를 깨우치게 하소서. 진정 살아있는 동안은 피 흘리게 하소서. 죽어서 다시 피는 목숨이게 하소서. 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다 보면 나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단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뿐인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데 욕심이나 열정이 과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때가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내 뾰족한 가시가 남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미의 기도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 그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좀 위로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교육받고 자랐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거나 내 목표만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또 살았던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욕심이나 또 열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방금 좀 그런 공연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계절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여름에 마지막 곡을 한 곡 놔두고 있는데 저희가 방금 장미의 기도로 1부 순서를 일단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서 여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센티브 업이었습니다.